뉴욕의 분주한 도시 속 영어 교사인 에밀리는 남편 존, 그리고 그들의 아들 알렉스와 함께 겉보기에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맨해튼 아파트는 현대적인 디자인을 자랑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뜻함이 부족했습니다. 존은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일 때문에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에밀리는 시어머니인 메리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어머니 수잔과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곤 했습니다. 특히 알렉스의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이 자주 충돌했습니다. 수잔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했고 존은 미국식 자유방임주의를 선호했습니다. 어느 날 존은 수잔과의 갈등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장모님은 알렉스 교육에 너무 간섭하셔 한국식 예절만 강요하고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아. 에밀리는 존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어머니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알렉스가 한국 문화도 잊지 않길 바라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존은 여전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난 당신 어머니와 더 이상 부딪히고 싶지 않아. 알렉스는 미국에서 자라고 있고 미국식으로 교육받아야 해. 그날 저녁, 에밀리는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며 존과의 대화를 털어놓았습니다. 수잔은 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존은 네 의견을 존중해야 해. 알렉스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야 한단다. 에밀리는 어머니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존과의 갈등이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아요. 하지만 존과 잘 이야기해볼게요. 존은 평소처럼 출장을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에밀리는 존이 없는 동안 시어머니 메리의 생신을 축하해드리기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메리가 좋아하는 클래식 콘서트 티켓과 직접 그린 풍경화였습니다. 존은 메리의 생신을 잊은 척하며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선물도 못 챙겼네요. 다음에 꼭 좋은 선물 해드릴게요. 메리는 아들의 무심함에 서운했지만 애써 괜찮은 척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일하느라 바쁠 텐데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에밀리는 존의 거짓말을 눈치챘지만 일단 모르는 척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존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콘서트 티켓과 그림을 들고 깜짝 이벤트를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존이 없는 주말, 에밀리는 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존은 지금 통화하기 어려운데요. 에밀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구세요? 존 남편인데요. 여자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 저는 리사인데요. 존이랑 같이 있어요. 에밀리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존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 지금 어디야? 리사는 누구고? 존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에밀리, 미안해. 사실은 출장이 아니었어. 리사랑 같이 있었어. 에밀리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바람이라도 피운 거야. 존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야. 당신한테 말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당신한테 소홀했던 건 정말 미안해. 에밀리는 더 이상 존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장 집으로 와. 얘기 좀 해. 전화를 끊은 에밀리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얼마 후 존은 리사와 그녀의 딸, 메이 씨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밀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당신 애인이야? 존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에밀리, 그렇게 말하지 마. 에밀리는 존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셈이야. 이 여자랑 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존은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해서. 에밀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집에서? 당신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그때 리사가 뻔뻔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어차피 당신 남편은 나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당신 옷 입는 센스도 꽝이고 남편 관리도 못하면서. 에밀리는 리사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에밀리는 존과 리사를 쫓아냈고 존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데리고 자신의 어머니 메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메리는 아들과 낯선 여자 그리고 아이의 등장에 깜짝 놀랐습니다. 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존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사실은 리사랑 메이 씨예요. 제 여자친구와 딸이에요. 메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 그럼 에밀리는? 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에밀리랑은 헤어지기로 했어요. 메리는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어떻게 에밀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존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까지 왜 그러세요? 에밀리는 저한테 너무 무관심했어요. 리사는 저를 이해해줘요. 메리는 아들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게 변명이니? 넌 네 아내와 아들을 버린 거야. 존은 어머니의 집에서 지내면서도 에밀리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에밀리,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다 오해야.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에밀리는 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건 리사겠지. 다시는 연락하지 마. 존은 에밀리의 냉담한 반응에 절망했습니다. 한편 알렉스는 아빠의 부재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우리랑 같이 안 사는 거야? 에밀리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알렉스.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널 사랑한단다. 알렉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어. 에밀리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존은 리사와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리사는 존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었고 존은 그런 리사에게 점점 지쳐갔습니다. 특히 리사는 존의 고객들과 동료들에게까지 질투심을 드러냈고 존은 그런 리사의 행동에 넌더리가 났습니다. 리사, 제발 그만해. 내 일에 간섭하지 마. 리사는 존의 말에 화를 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당신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다 당신을 노리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존은 리사와의 다툼에 지쳐갔고 에밀리와 알렉스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리사는 존이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발견하고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존, 이게 뭐야? 아직도 다른 여자랑 연락하는 거야? 존은 변명했습니다. 그냥 동료일 뿐이야. 별 사이 아니라고. 리사는 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결국 리사는 존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존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존은 다시 어머니 메리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메리는 아들의 꼴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쩔 셈이냐? 에밀리에게 돌아갈 낯짝은 있고 존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에밀리한테 돌아가고 싶어요. 메리는 아들에게 따끔하게 충고했습니다. 에밀리가 널 쉽게 용서할 거라 생각하지 마라. 네가 저지른 짓은 용서받기 힘든 일이야. 존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그래도 에밀리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존은 에밀리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지만 에밀리는 냉담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당신은 나와 알렉스에게 큰 상처를 줬어. 존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에밀리. 한 번만 기회를 줘.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하지만 에밀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우리는 이혼할 거야. 존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존이 떠난 후 에밀리는 영어 교사 동료인 데이빗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데이빗은 에밀리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녀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에밀리, 무슨 일이든 털어놓고 싶으면 언제든 이야기해. 난 항상 내 편이야. 에밀리는 데이빗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데이빗.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데이빗은 에밀리가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알렉스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기도 하고 에밀리가 좋아하는 미술 활동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데이빗은 에밀리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함께 미술관에 가거나 공원에서 스케치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에밀리는 데이빗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존에게 받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데이빗, 너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고마워. 데이빗은 에밀리의 말에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맙지. 너랑 함께 있으면 나도 행복해. 에밀리는 데이빗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받았고 그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존은 결국 리사와 완전히 헤어지고 메이 씨와도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뉴욕을 떠나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지만 여전히 에밀리와 알렉스를 그리워했습니다. 존은 메리에게 전화를 걸어 에밀리의 소식을 묻곤 했습니다. 엄마, 에밀리는 잘 지내요? 알렉스는요? 메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에밀리는 잘 지내고 있다. 너랑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더 밝아진 것 같더구나. 알렉스도 엄마랑 잘 지내고 있고. 존은 씁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메리는 존에게 따끔하게 충고했습니다. 너는 네가 저지른 짓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할 거다. 에밀리 같은 여자를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야.
존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이혼 후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영어 교사로서의 일에 더욱 집중했고 틈틈이 그림을 그리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렉스 역시 엄마와 함께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비록 아빠의 빈자리는 컸지만 에밀리와 알렉스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자신의 그림을 전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는 그룹 전시였지만 에밀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전시였습니다. 그녀는 전시회 준비를 위해 밤낮 없이 그림에 몰두했고 데이빗은 그런 에밀리를 곁에서 묵묵히 도와주었습니다. 에밀리, 내 그림은 정말 훌륭해. 분명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야. 에밀리는 데이빗의 칭찬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고마워, 데이빗. 네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전시회 당일 에밀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갤러리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갤러리 한쪽 벽면에 전시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그림 앞에 서서 사람들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때 한 노부부가 에밀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림이 정말 아름답네요. 특히 색감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줍니다. 에밀리는 노부부의 칭찬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그림을 좋게 봐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에밀리는 노부부와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생각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저는 큰 슬픔과 상실감을 겪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그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었죠. 노부부는 에밀리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에는 당신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그림 많이 그리세요. 에밀리는 노부부의 따뜻한 격려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에밀리는 데이빗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데이빗, 오늘 정말 고마웠어. 네가 없었다면 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없었을 거야. 데이빗은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맙지. 네, 덕분에 나도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 에밀리는 데이빗의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데이빗, 나 너 좋아해. 데이빗은 에밀리의 고백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 좋아해, 에밀리.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데이빗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알렉스 역시 데이빗을 좋아했고 그들은 마치 한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는 알렉스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존의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존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렉스는 뉴스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에밀리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알렉스. 아빠는 잘 지낼 거야. 에밀리는 존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존, 괜찮아? 뉴스에서 소식 들었어? 존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일이 좀 꼬였어. 에밀리는 존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들겠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알렉스랑 내가 응원할게. 존은 에밀리의 따뜻한 말에 울컥했습니다. 고마워, 에밀리.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큰 힘이 된다. 에밀리는 존과의 통화를 통해 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혼했지만 여전히 알렉스의 부모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밀리는 알렉스에게 아빠와 자주 연락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밀리와 데이빗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에밀리는 데이빗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사랑과 함께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어느 주말 에밀리와 데이빗 그리고 알렉스는 함께 공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그들은 돗자리를 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알렉스는 데이빗과 함께 공을 차며 뛰어놀았고 에밀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 있는 두 사람을 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에밀리는 문득 자신의 삶이 한편의 그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두운 슬픔과 절망의 색채로 가득했던 과거는 이제 옅은 파스텔 톤으로 변해 있었고, 현재는 사랑과 희망을 상징하는 밝고 따뜻한 색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그려지지 않은 하얀 캔버스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붓을 들어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그려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에밀리는 데이빗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데이빗,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자. 데이빗은 에밀리의 손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에밀리.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알렉스 역시 엄마와 데이빗의 손을 잡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엄마, 데이빗 사랑해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따뜻한 저녁 노을 아래에서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에밀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알렉스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데이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과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색칠해 나갈 것입니다. 때로는 짙은 어둠이 그녀를 덮칠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스와 데이빗. 그들은 에밀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보물이자 그녀의 삶을 밝혀주는 희망의 빛입니다. 에밀리는 그들과 함께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그녀의 앞날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는 알렉스와 데이빗과 함께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저녁,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외전, 메리의 이야기. 에밀리와 존의 이혼 후 메리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존의 잘못된 선택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고 며느리 에밀리와 손자 알렉스에 대한 미안함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존이 리사와 떠난 후 메리는 홀로 남겨진 집에서 씁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존이 그리웠지만 그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와 알렉스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리는 에밀리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에밀리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는 에밀리의 동료 교사인 데이빗이라는 음악을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메리는 에밀리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에밀리, 정말 잘됐다. 네가 행복해져서 나도 기쁘구나. 에밀리는 메리의 축복에 감사하며 조만간 알렉스와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에밀리는 알렉스, 그리고 데이빗과 함께 메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메리는 데이빗을 처음 본 순간 그가 에밀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줄 거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데이빗은 예의 바르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알렉스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메리는 세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메리는 데이빗에게 에밀리와 알렉스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우리 에밀리와 알렉스를 잘 부탁하네. 두 사람 모두 자네에게 큰 의지가 될 걸세. 데이빗은 메리의 말에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에밀리와 알렉스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두 사람을 지켜줄게요. 메리는 데이빗의 든든한 대답에 안심하며 에밀리의 선택을 다시 한번 축복했습니다. 그날 이후 메리는 에밀리, 알렉스, 데이빗과 자주 왕래하며 새로운 가족의 정을 쌓아갔습니다. 데이빗은 메리에게 친아들처럼 다정했고 알렉스 역시 데이빗을 잘 따랐습니다. 메리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메리는 존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존은 새로운 사업에 실패하고 빚까지 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메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담담한 척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셈이냐? 존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메리는 존에게 따끔하게 충고했습니다. 네가 저지른 일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에밀리에게 돌아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 에밀리는 이미 새로운 행복을 찾았어. 존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메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다시 일어서거라.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존은 어머니의 조언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작은 회사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일했고 빚을 갚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알렉스에게 연락하여 아빠로서의 도리를 다하고자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존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에밀리와 알렉스를 그리워했지만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에밀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메리는 존의 변화를 지켜보며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와 알렉스, 데이빗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메리는 에밀리, 알렉스, 데이빗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메리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정원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비록 존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이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메리는 앞으로도 에밀리와 알렉스, 그리고 데이빗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리는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들이 있기에 더 이상 외롭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메리는 알렉스와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알렉스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재밌는 일, 친구들과의 놀이, 그리고 데이빗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까지 알렉스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메리는 알렉스의 밝은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데이빗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랑 같이 게임도 하고 공부도 도와줘요. 알렉스의 말에 메리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래, 데이빗은 정말 좋은 사람이란다. 내 엄마에게도 너에게도 큰 힘이 되어줄 거야.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데이빗에 대한 칭찬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은 아빠랑은 달라요. 아빠는 항상 바쁘고 저랑 놀아주지도 않았어요. 알렉스의 말에 메리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존의 잘못으로 인해 알렉스가 겪었을 상처가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메리는 알렉스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알렉스,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란다. 다만 아빠가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던 것뿐이야. 알렉스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메리는 알렉스에게 물었습니다. 알렉스, 엄마랑 데이빗이 결혼했으면 좋겠니? 알렉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데이빗도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메리는 알렉스의 대답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어린 손자의 따뜻한 마음씨가 그녀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한 후 메리는 에밀리와 데이빗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에밀리, 데이빗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고 싶구나. 알렉스도 두 사람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단다. 에밀리와 데이빗은 메리의 축복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 두 사람, 알렉스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데이빗이 굳은 결의를 보였습니다. 메리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그리고 알렉스에게도 좋은 부모가 되어주길 부탁한다. 에밀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 꼭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데이빗 역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약속드리겠습니다. 에밀리와 알렉스, 제가 평생 지켜주겠습니다. 메리는 두 사람의 굳은 다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에밀리와 알렉스는 데이빗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메리는 그들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메리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비록 존은 없었지만 새로운 가족, 에밀리와 알렉스, 그리고 데이빗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리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메리는 그들과 함께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